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만나 연애 5년에 결혼 5년, 다 합쳐 10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제 첫사랑이 이혼이란 오명으로 장렬히 막을 내렸네요. 제 인생에 잃어버린 10년 같아서 허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만세를 부르고 싶을 만큼 시원하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시고 양계장을 하며 고되게 사셨어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며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다닐 동안 미친 듯이 알바를 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죠. 그러다가 친구가 펑크난 약속 좀 메꿔달라며 대신 나간 소개팅에서 조치혁,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수키씨. 주선해준 친구한테 밥 한 끼 거하게 사야겠네요. 혹시 미스코리아 나간 적 있으세요? 아님 배우? 생각 없이 나왔는데 이런 미인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날 전 조치혁 이 남자에게 퐁당 빠져버렸어요. 남자랑 소개팅도 처음인데 이런 뻐꾸기 같은 멘트를 장장 3시간이나 날리며 공주 대접해주니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죠. 애프터 신청해도 바로 콜했고 그날부터 당장 사귀며 우린 뜨거운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콩깍지가 씌어 이 남자가 장동건 원빈보다 더 잘생겨 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부러 공통점을 박박 긁어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라고 스스로 세뇌시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법대를 휴학하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고 제 친오빠도 법대 다니며 사시 준비 중이었거든요. 수키야, 이번에도 또 떨어졌네. 아, 발표 났어? 자기야, 너무 상심하지 마. 나 이제 사법고시 포기하려고. 대신 법무사 쪽으로 다시 준비해보려고 해. 그래, 자기야. 자기는 똑똑해서 꼭 될 거야. 법무사도 괜찮지 뭐. 내가 이번에 취업했으니 뒷바라지 다 해줄게. 공부만 열심히 해. 저는 전문대 졸업 후 중소기업에 바로 취직했고 남친한테 용돈이며 방 월세까지 다 대주며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다행히 남친은 법무사 시험에는 한 번에 낙방 후 바로 합격하더군요. 수키야, 나 법무사 합격했어. 뭐? 어머, 너무 축하해 자기야. 진짜 장하다. 뒷바라지 한 보람이 있네. 다 자기 덕분이야. 나 얼른 우리 엄마한테도 말할게. 전화 이따 다시 할게. 아, 그래. 말씀드리면 어머님 엄청 좋아하시겠다. 연애 초반에 서로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둘 다 홀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돌 때 혼자 드셨고 남친의 아버지는 남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친은 정말 효자였고 엄마밖에 몰랐습니다. 맨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데이트하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쪼르르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본인 집으로 달려갔어요. 심지어 키스 중에도 엄마 전화는 냉큼 받으며 무려 1시간을 통화하더군요.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놈의 콩깍지 때문에 그 남자의 실체가 잘 안 보였어요. 더불어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이란 걸 알면서도 굳이 집에 와서 저녁 먹으라던 그 남자의 어머니의 심보도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참, 옛날 생각하니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지네요. 어느덧 연애한 지 5년이 흐르고 우리는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법무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었고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었죠. 전 일한 지도 몇 년 됐고 워낙 짠순이라 전셋집 정도는 마련할 돈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는 각자 어머님께 결혼 얘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자기야, 어머님께 우리 결혼 말씀드려봤어? 뭐라고 하셔? 저 말씀은 드렸는데 그냥 좀 천천히 하라고. 뭐라고? 자기 대학 때부터 결혼 빨리 해서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 낳아오라고 하셨다며. 지금은 천천히 하라셔? 대체 왜? 아, 그게 그냥 우리 엄마가 욕심이 좀 많으셔서. 욕심? 아, 날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구나.
혹시 어떤 점이? 저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법무사고 소위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니까 집 하나 정도는 떡하니 해올 수 있는 여자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 법무사. 전문직이긴 하지. 하지만 자기 시험 준비할 때 내가 용돈 주고 원룸 월세 다 내주고 심지어 요리 청소까지 다 해줬는데 이런 대접 받으니 좀 기분이 안 좋네. 우리 엄마 나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혼자 되셔서 진짜 불쌍하신 분이야. 우리 엄마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만 나 돌 때 가부돼서 지금껏 양계장 일 고되게 혼자 하고 계셔. 자기는 어머님 맨날 불쌍하다고 하는데 공무원이셨고 은퇴 후 연금도 따박따박 받으시며 쾌적하게 사시는데 대체 맨날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아버지랑 워낙 사이좋게 함께 오래 사시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혼자 되셨으니 불쌍하지. 게다가 내가 외동아들이잖아. 의지할 곳이라곤 나밖에 없다고. 그래, 어머님이 자기한테 많이 의지하시는 건 알고 있었어. 우리 차 안에서 키스하다가도 어머님 전화하면 1시간씩 통화했잖아. 불쌍한 우리 엄마 안 좋게 얘기하면 나 진짜 화나. 그나저나 숙희 어머님은 뭐라고 하셔? 우리 결혼. 우리 엄마는 내가 투룸 전세금 정도는 마련했다고 하니 안심하시고 나만 좋다면 결혼해도 된다고 하셔. 그나마 다행이네. 우리 엄마는 내가 설득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설득만 되면 조만간 상견례 날짜도 잡아볼게.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니 우리 결혼 잘 될 거야. 걱정 마, 숙희야. 그래, 결혼해서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뭐. 어머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알려줘. 그땐 20 중반이어서 철이 없었는지 시어머니만 잘 설득해서 결혼하면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핑크빛 미래만 꿈꾸고 있었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는 걸 뒤늦게 안 거죠. 어렵게 마련한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진짜 실체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100%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장소와 시간을 골랐어요. 시어머니 집 근처 프랑스 음식 전문 레스토랑이었어요. 집에서 5분 거리임에도 시어머니는 무려 2시간을 지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30분 일찍 도착했는데 말이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레스토랑에 도착한 후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디서 이렇게 닭똥 냄새가 나나? 였어요. 양계장하는 우리 엄마한테서 닭똥 냄새 난다 이거죠. 전 너무 황당해서 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 기분 안 나쁘게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전 다급해졌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본인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과 이 결혼에서 원하는 바를 읊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며 나도 공무원 퇴직하고 연금 받는 사람인데 집 한 채 못 태우는 며느리가 뭐가 좋겠어요. 난 대개 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차시는 건 이해하지만 저희 엄마도 계시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돈 없는 여자애가 싸가지가 없기까지 하네?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대기업을 다녀? 보아하니? 애미도 닭똥 냄새 나는 양계장하면서 생계 유지하나 본데 격 떨어져서 어디 이런 레스토랑에서 겸상하겠나? 엄마, 숙희 어머님도 계신데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고정하세요. 원하시는 결혼 조건 있으면 서로 조율해보자고요. 사돈어른, 우리 둘 다 과부인 처지에 서로 욕하지 말고 차분히 앉아 얘기해봅시다. 어디 내가 닭장사하며 돈은 많이 모았으니 우리 딸 집 한 차는 해줄게요. 서울 아무 동네 나는 안 되고 집 살려면 애들 교육 생각해서 학군지에 사세요. 강남 서초 잠실 목동 중에 30평대 아파트 정도는 돼야 집 사왔다고 인정할 테니. 어머님, 저희는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저희끼리 좁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가 그래서야 어디 하층민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니? 좋은 동네에 살아야 치안 좋고 학군 좋지.
서울시라고 다 같은 서울인 줄 알아? 내가 말한 동네 30평대 아파트 아니면 우리 아들 안 줄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전문직 귀한 아들인데 꽁으로 데려가려고 해. 집은 준비되면 말하고 식장은 당연히 청담동 호텔에서 해야 한다. 거기 내 친구들이 많이 사니까. 어머님, 호텔은 식대며 홀이며 비용이 엄청 비싸니까 지역시 대학 웨딩홀에서 하려고 합니다. 뭐? 이 기집애가 말끝마다 반대네? 내가 무슨 별 5개짜리 특급 호텔 결혼식을 원하디? 난 양보 못한다. 그리고 귀한 전문직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까 집,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까지 다 여자 쪽에서 부담해라. 알았지? 엄마, 저도 법무사 사무실 다니며 조금은 벌어놓은 게 있으니 저도 반반씩 부담할 거예요. 아들아, 너 결혼하면 혼자 남은 엄마를 위해 네가 모은 돈은 나 주고 가야지. 섭섭하다. 아, 엄마, 알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단 몇 천이라도 드리고 갈게요. 엄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일단 내가 할 얘기는 다 끝났으니 난 이만 일어나야겠다. 아가씨랑 아가씨 엄마도 음식 어여 먹고 일어나세요. 이런데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으니. 참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쌩하니 혼자 나가버리셨네요. 저희 엄마도 어안이 벙벙하여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남친은 자기 엄마 따라 쪼르르 나가버리더군요. 나름 고급 레스토랑이라 음식 몇 개 시켰는데 30만 원이나 나온 식사비는 제가 계산했고요. 엄마와 버스 타고 저희 집에 오는 길에 둘 다 충격에 아무 대화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와서야 이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시어머니가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이 결혼 괜찮겠니? 감당할 수 있겠어? 엄마, 나도 처음 뵈서 많이 당황하긴 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예의 없는 것 같아서 화도 났고. 시집 가서 우리 딸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 난 반대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근데 엄마한테 이런 얘기하기 유치하지만 나한텐 치혁씨가 첫사랑이고 첫남자야. 좀 마마보이 같긴 해도 나한텐 다정한 편이니까 결혼하면 잘해줄 것 같긴 해. 너만 괜찮다면야 엄마는 네 결정에 따를게. 넌 어렸을 때부터 워낙 독립적으로 잘 살아온 딸내미니까. 엄마 널 믿어. 엄마가 결혼 선물로 집 한 채 해줄게. 네 시어머니가 말했던 동네 30평대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엄마 미안해요. 이 다음에 돈 모으면 꼭 갚을게요. 엄마는 제가 모은 돈을 보태어 목동 구축 30평대 아파트 하나를 제 명의로 사주셨어요. 그때가 2018년이었기에 6억대에 살 수 있었고 지금은 딱 2배가 올랐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원하셨던 청담동 호텔 결혼식과 하와이 신혼여행 예약까지 다 제 돈으로 진행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날도 시어머니의 아나무인은 계속되었죠. 제 돈으로 강남 미용실까지 예약해드려서 혼주 메이크업을 받으시곤 결혼식 내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렌트카 외에 본인 집 갈 때 타게 벤츠를 대여하라고 하셨죠. 당최 이해가 안 가는 양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에 있어선 부지런하시더라고요. 남자 쪽 축의금을 100% 다 본인 주머니에 챙겨가셨어요. 더 황당했던 건 신랑 측 식대를 신부 쪽에 내라고 한 거였죠. 얼굴에 철판을 까셨는지 어찌나 뻔뻔하든지 혼인신고 안 했을 때 탈출했어야 하는데 제가 바보 맹추였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 당일과 하와이 5박 7일 신혼여행 내내 우리는 이 문제로 싸웠죠. 자기야,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비용이야 상견례 자리에서 나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셨으니 이해하겠는데 결혼식 축의금을 다 챙겨가시고 신랑 측 식대까지 우리 쪽에 다 부담시켜? 우리 엄마가 요즘 돈이 좀 필요하셨나 봐. 우리 엄마 공무원 퇴직하고 주식하는 게 유일한 낙이거든. 불쌍한 우리 엄마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수키야? 맨날 불쌍하다고 하는데 진짜 처참하게 불쌍한 건 며느리인 나 아냐? 집회와 결혼식 신혼여행 비용 다 내.
법무사가 그렇게나 대단한 전문직인 거야? 숙희 너 남편이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사자 붙었으니 대단한 전문직인 건 맞지. 법무사는 뭐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참네. 내가 신혼여행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당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게. 그럼 나도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니 갑질해도 되겠네? 뭐? 그 소리는 지금 우리 엄마가 너한테 갑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그럼 그게 갑질이 아니고 뭐야? 갑질도 완전 슈퍼 갑질이지. 상견례 자리에 2시간 지각한 것부터 우리 엄마 보자마자 닭똥 냄새 난다고 했잖아. 나 그때 진짜 열받아서 눈물 나려는 거 참고 또 참았다고. 그때 얘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 기억 상실증이야? 왜 자꾸 과거 얘기 꺼내는 거야? 그럼 몇 달 전 얘기 말고 며칠 전 얘기 꺼낼까? 어머님께 자기 축의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해. 신랑 특식 때도 자기가 내고. 내가 무슨 호구야? 재벌이야? 그게 그리도 아깝더냐? 아이고, 알았다, 이 짠순이야. 내가 법무사 월급으로 다 다시 돌려줄 테니 불쌍한 우리 엄마한텐 싫은 소리 절대 하지 말아라. 너 알았냐? 그놈의 불쌍하단 얘기 좀 그만해. 양계장을 심어 고생하는 우리 엄마가 더 불쌍하다. 아,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말 그만하자. 결혼 생활 중에도 시어머니와 관련된 작업은 끊이질 않았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일하던 남편의 월급이 엄청 많진 않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얼마 정도 모았냐고 물으면 남편은 늘 1,000만 원도 못 모은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유흥이나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느 날은 앉혀놓고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대체 왜 맨날 1,000만 원도 못 모았다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그게 말이 돼? 자기 비자금 모으는 거야 뭐야? 뭔 비자금이야. 내가 담배를 펴 고급 주점에서 술을 마셔. 비자금 모을 일이 뭐가 있다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자기가 쓰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체 그 월급 다 어디다 뒀냐는 거야. 우리가 애가 있어서 애한테 쓰는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말하면 또 욕먹겠지만 우리 엄마 용돈으로 좀 많이 들어가. 뭐? 어머님께 용돈 드리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달 몇십만 원 정도 아니었어? 어머님 공무원 연금도 받으시잖아. 집도 한 채 있으시고. 우리 엄마가 주식을 좀 하셔서 근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은가 봐. 주식을 많이 하시는 거야? 그냥 취미로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고? 대체 얼마를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야? 당신은 얼마를 용돈으로 드리는 거고? 나한테 자세히 다 말해봐. 내가 350 벌어서 250씩 엄마한테 매달 드리고 있어. 나 100 쓰고. 옛날 공무원이시니 연금이 엄청 많지 않아? 한 달에 몇백씩 주식에 투자하신단 말이야? 우리 엄마 친구분 중에 옛날에 태평양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던 분이 그때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셨나 봐. 지금 아모레퍼시픽 엄청 큰 대기업이잖아. 주식으로 많이 버신 거지. 아무리 친구가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 해도 지금 주식 시장도 안 좋은데 무턱대고 투자하시면 어떡해. 주식은 몇천, 휴지 조각 되는 거 한순간인데. 자기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봐. 불쌍한 우리 엄마 유일한 취미를 막으라고? 숙희도 돈 벌고 아직 우리 애기도 안 생겼는데 내가 우리 엄마 용돈 좀 드리는 게 그리 못마땅해? 솔직히 자기가 생활비를 하나도 안 주고 있잖아. 내 중소기업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250만 원씩이나 드려야 하냐고. 또 저축을 해서 아이 키울 돈도 준비를 해놔야지. 이러다 덜컥 아기 생겨서 나 육아휴직하고 돈 못 벌면 어떡할 거야. 그놈의 애는 언제 생기는 거야. 매달 배란일 맞춰 노력하면 뭐해. 애도 안 생기는 거. 뭐? 그게 여자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나도 난임병원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여튼 우리 엄마한테 용돈은 애 낳기 전까지는 계속 드릴 거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 그럼 생활비 반은 자기도 부담해. 공과금이면 뭐며 나한테만 다 내라고 하지 말고. 아우, 결혼 전에 돈돈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시험 공부하던 백수 시절에 돈 대주며 뒷바라지 한 게 누군데? 지금 옛날 얘기 꺼내며 생색내는 거야. 그 돈 언젠가 다 갚을 테니 이제 그만 좀 하시지. 그 전에 생활비나 반씩 줘. 아예 공동통장을 만들자고. 법대로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법무사님이 이런 건 맨날 어물쩍 넘어가려 해? 너 지금 비꼬는 거야? 좋아. 더러워서 생활비 낸다. 당신이 어머님 주식 미천 250씩 대드리는 거
그거 효도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마마보이야. 뭐? 마마보이? 불쌍한 우리 엄마 주식창만 바라보는 낙으로 사시는데 그 정도 돈도 못 들여? 하나뿐인 아들이? 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려 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현실 직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나한테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엄마한테 욕하는 거 못 참아. 그만해. 주식 투자를 위해 한 달에 몇백씩 꼬라넣는 시어머니나 바보처럼 그 돈 다 대주는 남편이나 돈 아까운 건 둘째치고 제 눈엔 둘 다 덤앤더머처럼 보였어요. 거의 40년간 공무원 생활하신 분이 맞나, 법대 나온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죠.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그저 방어해주기 바쁜 슈퍼효자 아들인 남편과 싸우기 싫어 그 후로 주식 얘기나 시어머니 얘긴 잘 안 했습니다. 그때쯤부터 노력해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엄청난 스트레스가 시작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난임병원 다니면서도 임신이 잘 안 된 이유 중엔 시어머니의 지분도 상당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꼭 저와 남편을 부르곤 했어요. 시댁은 노원, 저희는 목동. 차로 45분 거리지만 막히면 거의 2시간도 걸리더라고요. 연금 받으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혼자 계시면 청소나 음식할 시간도 많으실 텐데 꼭 집 청소와 화장실 청소, 음식 등을 저희 몫으로 남겨놓으시더라고요. 제가 파출부처럼 땀 뻘뻘 흘리며 시댁 집안일 할 때 남편은 시어머니와 소파에 앉아 TV 보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죠. 또 절 시댁으로 부를 때 꼭 빠지지 않던 요청은 친정엄마네 양계장으로부터 닭 주문을 해서 신선한 닭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상견례 첫 만남에 닭똥 냄새 난다며 무시하던 사람이 닭은 어찌나 많이 요구하던지요. 한 번 갈 때마다 3마리 이상의 닭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한 동네 사는 이모님들하고 같이 먹는다면서요. 한 달에 10번 이상 시댁에 갔으니 한 30마리씩은 갖다 바쳤나 봐요. 그렇게 닭 매니아신 분이 양계장 딸인 저를 왜 반대했는지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쎄빠지가 일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아랫배가 아파왔어요. 직장 다니랴, 주말엔 난임병원 다니랴, 배란 일에 맞춰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해야 했고 너무 피곤해서 코피가 나기 일쑤였어요. 임신 테스트기에서는 분명 희미한 2줄이었는데 생리를 하며 한 줄로 바뀌는 화학적 유산은 셀 수 없이 많이 했어요. 자연 임신은 안 되겠다 싶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로 넘어가 보자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냥 자연 임신이나 좀 더 시도해보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면 내가 산부인과 가서 검사도 받고 정자도 추출해야 하는 거 아냐. 나 하기 싫어. 뭐? 단순히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자기도 아이 둘 낳고 단란한 가정 만들고 싶다며. 그렇긴 하지만 자기도 30살밖에 안 됐고 난 30 중반이고 한 3-4년 더 즐기다 그때 가서 인공수정이니 시험관 시술이니 해보지 뭐. 아니, 자기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였어?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무슨 애야?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임신을 서두르는데 요즘 시댁 갈 때마다 어머님이 자꾸 왜 애가 안 들어서냐고 재촉하시는데 그게 나만 스트레스 받고 끝날 일이야? 난 이미 당신 사유일지도 모르잖아. 검사라도 제대로 받아봐야지. 아우, 또 잔소리. 또 우리 엄마 탓. 이래서 내가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대접도 못 받고 맨날 뒤에서 험담이나 듣고 말이야. 며느리를 잘못 들여도 한참 잘못 들였네 우리 엄마.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시댁에 주 2-3일씩 가서 노예처럼 그 집 굳은 일 다 할 때 당신 어머님이랑 과일 먹으며 TV나 보고 히덕거리고 있잖아 늘. 그거 보면서 내가 속이 몇천 번 뒤집혀도 참고 또 참았어. 난임병원에서 배란일 전후로 무리하지 말라고 주의줘도 시댁에서 부르면 싫은 소리 안 하고 냉큼 달려가서 변기 청소까지 다 해줬어. 그런 나를 며느리로 잘못 들였다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내가 친정엄마로부터 받아서 갖다 드린 닭만 해도 몇 천만 원어치는 되겠다. 넌 무슨 깔때기냐? 뭔 말만 하면 다 돈 얘기로 끝나냐? 이젠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닭도 아깝더냐?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야.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꼭 싸움으로 대화가 끝났어요.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문제인지 남편이 문제인지 제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 집안 며느리에서 탈출한 후 보니 그냥 그 모자가 둘 다 콩짝이 잘 맞는 극이기주의자들이었어요. 제가 그들 사이에 낄 틈이 없었죠. 한 번은 착상이 그래도 잘 되어서 9주에 아기 심장소리까지 듣고 13주 넘어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딸이라는 힌트까지 얻었어요. 이번엔 왠지 출산까지 건강하게 잘 해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기뻐하며 저희 부부는 아기 이름까지 지었답니다. 조아해. 성이 조씨이고 이름은 아해라는 예쁜 딸아이를 상상하며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씩 오라며 절 불렀어요. 임신했다는 소식, 딸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절 노예 부리듯이 하던 행동은 여전했고요. 중간에 남편이 실드를 쳐주길 원했지만 믿은 제가 잘못이었어요. 임신은 임신이고 며느리로서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과 똑같이 굴더군요. 시댁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먹을 과일을 깎는데 사기 그릇을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팬티 삶는 일, 막힌 화장실 뚫는 일까지 다 해주고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 하혈이 시작되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기가 잘못되었으면 어쩌지? 에이, 아닐 거야. 임신 중에 하혈은 흔하다고 했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필 차가 막혀 병원에 늦게 도착했는데 의사는 상태가 안 좋으니 일단 입원해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발 떨어지지 말아달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누워있었죠. 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불렀어요. 자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일단 나 회사 그만두고 나중에 애기 크면 재취업 시도해볼래. 뭐? 여보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 생활비는, 우리 엄마 용돈은? 자기 백수야? 법무사가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라며 그렇게 의시될 땐 언제고 우리 생활비 고작 250만 원 못 벌어와? 그럼 나보고 생활비 100% 다 내라는 거야? 우리 엄마 용돈 드리느라 그렇게는 못해. 당신 양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우리 엄마한테 단 한 번이라도 용돈 드린 적 있어? 생신이나 명절, 어버이날 다 내가 번 돈으로 용돈 드렸어 여지껏. 당신 엄마만 친엄마고 내 엄마는 가짜 엄마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돈으로라도 내가 장모님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라고 항상 말했잖아. 누구 돈인지가 그렇게 중요해? 액수가 중요하지. 말 한 번 잘했다. 당신이 한 달에 250씩 1년에 3천만 원을 꼬라박는 거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불쌍한 우리 엄마 유일한 낙인 주식 투자는 그냥 냅두라고. 그놈의 유일한 낙, 그놈의 불쌍한 엄마. 아, 속 터져. 내가 왜 당신 같은 마마보이랑 결혼했을까? 나같이 독립적인 여자가 말이야. 남편과의 화딱지 나는 대화가 문제였을까요? 임신한 몸으로 시댁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온 게 원인이었을까요? 그 다음날 아이는 바로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너 또 유산했다며? 대체 네 자궁은 얼마나 미끄럽길래 아기가 착 붙어있지 못하고 맨날 미끄러지냐? 임신하고 유산하는 건 100% 여자 잘못인 거 알지? 이쯤 되니 네 과거가 의심스럽구나.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수술받고 어지러워서 정신없는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제 과거가 뭐가 어떻다고요? 치혁 씨가 제 첫사랑이고 제 첫남자예요.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께 직접 물어보시라고요. 마취하고 수술하더니 애가 제정신이 아니네. 어디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네가 20살 때부터 그렇게 알바를 열심히 했다며. 호프집 알바부터 뭐 직종을 안 가리고 했다던데. 무슨 이상한 바 같은 데서 일한 거 아니냐? 거기서 여러 남자들하고 놀아나고 말이야. 어머님, 제가 시댁 가서 어머님 빤스부터 빨래 다 하고 변기 청소부터 음식까지 다 하니까 조선시대 노예인 줄 아시나 보죠? 어머님 핏줄인 아기를 잃은 산모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남자들이랑 놀아나다녀. 저도 제 친정에선 귀한 막내딸이에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지? 으휴, 우리 귀한 아들을 천한 닭집딸한테 장가 보내는 게 아니었어. 좀 더 교양 있는 집안에 장가 보냈어야 했는데. 아, 너 이번 일로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아라.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니고 전화 끊어라. 이게 유산의 충격으로 우울해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로서 할 말인가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되질 않네요. 마치 소시오패스와 대화한 것 같았어요. 전혀 공감 능력 없는 시어머니가 죽도록 믿고 싫더군요. 더불어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도 더더욱 싫어졌습니다. 유산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를 갖는 것도 좀 꺼려졌어요. 남편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과 나기에 협조도 안 하고 싶어하니 우리의 임신 계획은 멀어져만 갔죠. 벌써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 해에는 동갑이신 양가 어머님들의 환갑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7월 31일이 우리 엄마 환갑인 거 알고 있지? 어디서 환갑잔치 하면 좋을까? 일정 정하면 우리 오빠한테도 알려주려고. 요즘 촌스럽게 누가 환갑잔치를 해. 장모님도 왁자지껄한 거 싫어하시는 분이니 우리끼리만 조용히 밥 먹고 끝내는 게 나을 듯해. 잔치까진 아니더라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나랑 자기, 우리 오빠 엄마 이렇게 넷이서 밥 먹지 뭐. 사람이 얼마 없으니 비싼 데 가서 먹어도 비용이 많이 안 들 거 아니야. 형님까지 부른다고? 지금 로스쿨 공부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바쁘실 텐데 굳이. 오빠한테 연락해보니 로스쿨 시험 얼마 전에 끝냈고 면접 준비 정도만 하면 되나 봐. 그래? 뭐 그럼 오라고 해. 백수 형님 콧바람 한번 쐬셔야지. 참네. 자기도 법대 나와서 시험 준비했던 사람이면서 로스쿨 준비생한테 백수라니 그게 형님한테 할 소리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태클 거네 진짜. 사시 떨어지고 남 법무사로 바로 전향해서 잘 나가잖아 지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솔직히 형님은 백수니까 30 중반에 결혼도 못하고 있잖아. 됐고 식당은 내가 예약해 놓을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지 뭐. 엄마 환갑이니 괜찮은 곳으로 예약해. 양계장 운영하느라 맨날 쎄 빠지게 일하는 우리 엄마 간만에 호강 좀 시켜드리게. 알겠어. 나만 믿어. 알아서 예약하겠다는 남편 말만 믿고 전 일정과 시간만 엄마와 오빠에게 전달했죠. 엄마 환갑 당일 모두들 우리 집에 모였다가 차 한잔 마시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리 가족을 데리고 터덜터덜 걸어간 곳은 바로 동네 허름한 냉동 삼겹살집이었어요. 다들 놀란 눈을 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님, 형님. 제가 예약 다 해놨습니다. 메뉴판 보시고 마음껏 시키세요. 어머님 환갑이신데 오늘은 사위인 제가 한턱 거하게 쏘겠습니다. 저는 엄마와 오빠가 민망해할까봐 남편한테 화도 못 내고 따라 들어가서 열심히 분위기 띄우며 맛있게 구워드린 척 먹는 척 했어요. 저 화상을 믿은 내가 미쳤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고 집에 와서 케이크도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며 밝은 척했죠.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 며칠 계시다가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조서방하고는 별일 없는 거지?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는 한 웬만하면 네가 참고 살고 인내심에 한계가 오거들랑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내려와라. 엄마가 서울에 계시는 2, 3일 동안 저와 현재 결혼 생활에 대해 거의 대화를 안 나눴지만 엄만 속으로 다 알고 계시는 눈치였어요. 남편과 시댁일로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중이라는 걸요. 상견례 후 이 결혼 다시 고려해보라는 엄마의 충고를 들었어야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우리 엄마 지금 내려가셨어. 우리 엄마 환갑에 냉동 삼겹살이 웬 말이야? 당신 미쳤어 진짜? 내가 괜찮은 곳 예약하라고 했지? 나 엿먹이는 거야?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싸잡아서 무시하는 거냐고?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다짜고짜 왜 지랄이야 너? 먹던 밥 체하겠네. 아니, 냉동 삼겹살 집에서 10만 원 나왔으면 많이들 드신 거지. 왜? 뭐가 부족하대? 따로 30만 원 용돈 드리지 않았어?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더 큰 돈을 바라셔? 지금 용돈이 문제야? 그리고 30만 원도 내 월급에서 드린 거잖아. 장모님 환갑에 그 잘난 법무사께서 직접 용돈 좀 드리면 어디 덧나냐?
네 엄마한테만 그렇게 매달 몇 배씩 갖다 바치고 우리 엄마한텐 고작 냉동 삼겹살 10만 원 내놓고 유세야? 그러고도 네가 사위냐? 뭐? 서방님한테 뭐라고 했냐? 이게 점점 막 나가네. 본인 엄마 본인이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백수 아들도 니네 엄마가 잘못이지. 거기에 왜 우리 엄마를 끌어들여? 넌 툭하면 우리 엄마를 악마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더라. 그렇게 싫으면 나랑 왜 결혼했냐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콕깍지가 씌어서 너랑 결혼한 거지. 니네 엄마랑 결혼한 거냐? 나도 내 눈을 찌르고 싶다 아주. 유선하고도 회사 그만두지 않은 게 다행이네 정말. 내가 주부였으면 아주 날 바퀴벌레 취급했겠어.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난리야 진짜. 법무사도 사짜라고? 에휴. 4달 뒤쯤 시어머니의 환갑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 동네에 사시는 이모들까지 다 불러 모으는 듯 했죠. 우리 엄마 환갑 때는 잔치 촌스럽다고 사람 많이 부르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 엄마 환갑 때는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전 마지못해 남편 차를 타고 미리 예약해놨다던 식당에 갔습니다. 내비가 안내한 동네는 시어머니가 그리도 좋아하는 청담동. 남편을 따라간 식당은 고급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호텔 문 앞에서 전 남편한테 따졌죠. 여기로 예약했다고? 이모들까지 총 6명 예약 맞췄지. 워낙 인기 많은 레스토랑이라 진짜 힘들게 자리 얻은 거야. 제일 좋은 창가 자리로 말이야.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환갑 때는 동네 냉동 삼겹살집 가고 자기 엄마는 호텔 프랑스 레스토랑? 좋은 날 기분 잡치게 초장부터 왜 이래?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아무나 올 수 있는 데야? 자기 엄마 오면 들여보내주지도 않을걸? 뭐야? 우리 엄마가 어디가 어때서? 우리 엄만 쭉 공직에 계셨던 품격 있는 분이고 당신 엄만 양계장에서 닭이나 팔던 장사꾼이잖아. 급이 다르다고 급. 너 이제야 네 진심이 나오는구나. 지금껏 우리 엄마와 날 그렇게 싸잡아서 하찮게 생각했구나. 좋아. 장사꾼인 우리 엄마가 닭 팔아서 번 돈으로 마련해준 내 집 바로 팔아버릴 거야. 네 짐 다 싸서 밖에 둘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와의 결혼 생활도 오늘로 끝이야 끝. 수키야, 집까지 처분하는 건 그렇지. 우리 수키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 드리느라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잖아. 그런데 집까지 갑자기 뺏어가버리면 난 어떡해. 날씨도 추우니 지금 레스토랑 들어가서 같이 따뜻한 음식 먹으며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수키야. 됐어. 내가 양놈들 음식이 목구녕으로 넘어가겠냐? 넌 이제 내 남편도 아니야. 그냥 마마보이이자 소시오패스 아저씨일 뿐이라고. 니네 엄마랑 니네 이모들이 널 알아서 챙겨주겠지? 서로 좋아 죽는 모자가 다시 함께 살게 되어 눈물나게 행복하겠네? 너와 함께한 내 10년이 진짜 잃어버린 10년이다. 난 아직 31살밖에 안 됐으니 버러지 같은 너와 깨끗하게 헤어지고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엄마랑 살면서 내 인생 다시 시작할 거야. 나도 고생하는 우리 엄마 도우며 사랑받으며 살련다. 빈대 거머리 같은 너랑은 쫑이다 쫑.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신혼집을 바로 처분하는 건 정말 아니지. 집만이라도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니 이혼 절차 마무리될 때까지만 나 그 집에 계속 살면 안 될까? 끝까지 빈대짓 하고 있네 이 새끼가. 너같이 예의 밥 말아먹은 놈이랑은 단 1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내 집에 빈대를 들여야 해. 너도 닭똥 냄새 나는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 클래스 높으신 분들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랑스 음식이나 쳐드세요. 빠이다. 호텔 프랑스 레스토랑 앞에서 전 남편한테 지른 거 생각하면 아직도 통쾌하네요. 전 택시 타고 집에 바로 와서 남편 짐을 모두 싸서 문 밖에 내던져놨어요. 지네 엄마 집에 가서 쳐 잤는지 어쨌는지 다음날 아침에 트럭 불러서 꾸역꾸역 자기 짐을 가져가더군요. 문 한번 열어보지 않고 그날로 그 인간과 시어머니 얼굴 보는 건 끝냈어요.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그 후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고 현재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전 목동집은 일단 전세 주고 중소기업도 때려치우고 엄마의 양계장 일을 돕고 있어요. 복잡했던 신경이 정리가 되면 다시 올라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려고요.
아참, 제 친오빠가 로스쿨에 합격해서 울집안은 요즘 축제 분위기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다사다난했던 20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몇 년 후쯤이면 저에게도 멋진 남편과 예쁜 아기가 오길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